안녕하세요. 시작하자마자 기침이 나오네요. 예. 지금 이제 민사집행법을 보고 있는데요. 민사집행법에서 이제 부동산 강제집행 파트를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 경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법원 경매가 무엇인지를 그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매각이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과정, 그 그림이 있었죠. 그 그림에 나오는 그 플로우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심으로 이제 법원 경매를 이제 개념을 정의를 했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법원 경매 개념 해가지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는 이야기예요.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뭐 어디 뭐 민사집행법에서 부동산 법원의 경매가 무엇이라고 정의가 내려진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내려보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법원 경매라는 것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니까, 빚을 갚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실력 행사를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건 이제 불법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 불법이 되는데, 그 불법적이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라는 강제력을,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국가라는 강제력이 있는 어떤 그 저기 뭐야 실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동원을 해가지고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가 이제 법원 경매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원 경매가 무엇이 있는지, 법원 경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 그 일단 종류를 살펴보기 전에 성질에 대해서 경매 성질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육법이라고 그러죠. 뭐 민법, 상법, 뭐 저기 뭐야 행정법,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민사소송법, 뭐 형사소송법 등 형법 뭐 이런 거 다 통틀어 가지고 모든 그 법의 이제 기본서에는 처음에 그 법의 성질이 무엇인지,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사법인지 공법인지, 그를 통한 행위들이 이제 사법행위인지 공법행위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먼저 적어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내려보자는 거예요. 경매의 성질이 무엇인지. 판례를 통해 봤을 때, 그리고 그 학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봤을 때, 경매는 이제 사법상의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 사법상의 법률행위인 전형계약인 매매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사법상 매매설이나 이제 공법상 처분설이 대립을 하는데, 공법상의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처분이라는 것의 이제 행정법적인 정의가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요.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뭐 저기 뭐 공정력이 있고 뭐 집행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뭐 공정력이 무엇이냐 집행력이 무엇이냐 뭐 단독행위가 무엇이냐 뭐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행정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것에서 봐야 될 문제고, 아무튼 공법상의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공법 규정들이 대체로 적용이 되고 사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민법 총칙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법의 일반된 원리들은 다 규정이 되겠지만, 그런 공법에 특유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판례의 태도들을 봤을 때 그런 공법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민법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법상 매매라고 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학자님들의 주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판례가 이제 민법상의 미성년자 같은 경우, 미성년자의 매수 인정을 무효라고 본 60년대 판례가 있는데, 그런 판례라든지, 또 이제 그 동산 경매에 있어서 이제 매수인의 선의 취득, 민법에 있어서 동산의 이제 유효한 거래를 통해 이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제 선의 취득을 인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선의 취득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경매에 있어서도 이제 동산이 경매로 매도가 되었는데, 이제 매도인의 이제 매도인한테 소유권이 없었던 경우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선의 취득을 인정한 판례라든지, 또 민법 578조를 보면은 이제 민법의 이제 전용계약상 매매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라는 어떤 책임 체계상의 어떤 그런 그 책임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578조에서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됐다고 했던 규정이라든지, 또 그걸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판례 태도라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사법상 매매설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인가에 이제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은 이제 분리돼가지고 규정이 제정이 될 때도 거기에 이제 낙찰자라는 표현을 이제 매수인이라는 표현으로 바꿨고, 낙찰자라는 표현을 이제 최고가 뭐 입찰자를 갖다가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이제 바꿨고, 그래서 이제 매매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질이 이제 민법에 이제 그 취득에는 물권의 취득에는 권리의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는데 이제 승계 취득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원시 취득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부담이 없이 그냥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취득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고, 승계 취득이라는 거는 이제 저기 뭐야 그 부담을 안고 하게 되는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갖다 판례는 이제 성질과 승계 취득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 경매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소멸주의에 의해 가지고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어떤 그 담보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멸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원시주의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집행법에 이제 소멸주의나 인수주의가 규정된 거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지, 그게 원시취득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승계취득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그 판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지분 등기를 했지만은 어떤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특정 부분을 A가 소유를 하고, 또 다른 특정 부분은 B가 소유라고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공유 지분 등기에 기해 가지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근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공유 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걸 취득한 사람이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이 아니고 그냥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냥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고 그랬다면, 그거는 이제 그 원시 취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였다면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그대로 승계 취득한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승계 취득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것도 그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것이 경매 절차에서 현출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현출되었을 경우에 매각물건 명세서라든지 현황조사서 같은 경우에 그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들으시겠지만은, 그런 그 경매 서류에, 그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같은 서류에 그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것이 현출되었을 경우에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을 이제 그대로 취득한다 이런 얘기지, 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공유 지분만 넘어가게 돼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이제 없어지게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승계 취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질이 이제 사법상 매매로서 승계 취득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알아봤고, 다음에 이제 법원 경매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강제 경매하고 크게 이제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 이렇게 있어요. 임의 경매 이렇게 있는데, 강제 경매라는 것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제 집행권을 확보를 하고, 그 집행권에 의해서 그 집행권에 표시된 이행 청구권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후에 그 법원 경매를 통해서 강제로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 집행 방법, 이렇게 이제 강제 경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채권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가 이제 빚을 갚지 않으니까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면, 채무자가 그 금전채권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변제, 그 빚을 갚지 않으면은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잖아요. 빚 갚으라고 소송을 청구하면은 법원에 승소 판결을 얻어요. 패 판결을 얻는데, 승소 판결을 얻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게 아니니까 그걸 집행하는 절차가 이제 지금 바로 이제 그 경매와 같은 그런 절차인데, 그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제 한다고 그랬죠. 집행 권한이라는 것이 바로 그 법원의 이제 소송에 의한 확정 판결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확정된 이행 판결이라든지, 또 이제 그 간이한 절차로서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급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2주 안에 이제 불복을 안 하면은 지급명령이 확정이 돼 버리는데, 그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정증서, 우리가 처음에 돈 빌려줄 때 공증하고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정증서 같은 것들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그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의 소유를 압류를 통해서 그 경매를 실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적 만족을 얻는 집행 방법을 이제 강제 경매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 경매라는 게 있는데, 강제 경매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대비되는 개념인데, 경매 실행에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 집행권원을, 강제 경매와 같은 집행권원, 그러니까 또 집행권원은 쉽게 말하자면 확정 판결이죠. 확정 판결 같은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 경매는 또 넓게 보자면은 이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 경매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돈 빌려줄 때 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저당권과 같은, 저당권 또는 이제 가등기 담보권, 또는 이제 전세권에서 담보적 성질이 있으니까 전세권,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같은 이를 실질적 경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임의 경매로 분류되는 게 이제 형식적 경매라는 게 있어요. 형식적 경매. 이제 아까도 이야기하는 공유물 같은 게, 공유 지분을 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분할을 위해서 이제 경매를 하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든지, 유치권이라는 게 있죠. 경매에서 유치권이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유치권,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권이라는 이런 것들이, 건물을 짓는데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사대금을 못 받으니까 그 공사대금 채권에 비해서 건물을 그 점유를 하고, 그 문장권을 거기다 플랜카드 붙여놓자, 유치권 행사 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돈을 받을 때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제 제3자에 대한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제 그 점유를 이제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치권자들도 이제 빚을 못 받았을 경우에 이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유치물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 이제 성산을 위한 경매라든지 뭐 이런, 뭐 등등 형식적 경매, 뭐 등등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실질적 경매와, 그 다음에 청산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 두 개를 합해가지고 임의 경매라고 그런다. 그 중에 이제 담보권 실행 위한 경매 실질적 경매를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임의 경매라고 한다. 이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한 거고, 임의 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거고, 임의 경매에는 이제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보통 보는 거는 이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우, 유치권 등에 대한 경매도 이제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다 있을 거고,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그렇게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는데, 그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자는 건데, 이제 민사집행법 파트를 보면 먼저 강제 경매에 관해서 이제 경매 신청은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뭐 배당을 어떻게 하고, 매각을 실시를 하고, 배당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 통지를 누구한테 하고, 뭐 이의 신청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는 게 민사집행법인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파트에서 그 강제 경매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해놓고, 뒤에 가서 이제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준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절차들은 다 이제 동일한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까 말했던 일단 그 집행 권한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라고 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공신적인 효과가 있느냐, 공신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차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공신력이라는 건 뭐냐면, 외관을 신뢰를 해가지고 행동을 한, 액션을 취한 어떤 행위자가 있다면은, 그 외관 신뢰를 존중해가지고 그 행위자 액션을 적법하다고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이제 공신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기부 같은 거 있잖아요. 등기부 등기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신력이 없다고 그래요. 공신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유권 매매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주의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제 등기까지 넘어가야 이제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부동산을 사고 판다고 그러면 그걸 보잖아요. 등기부를 보고 하잖아요. 등기부를 보는데,
등기부를 보고 소유권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한테 있다 그러면 저 사람 진짜 소유자가 맞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 매매 계약을 하고 자기가 이제 넘겨오게 되는데, 공신력이 없다고 그래요. 등기부를 믿고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등기부를 믿고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적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임의로 이제 그 위조해가지고 등기부를 뭐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위조 서류에 의해 가지고 등기를 자기 앞으로 넘겨놓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랬을 때 이제 진정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말소 청구를 들어온다고 했을 때, 외관을 신뢰를 해서 믿고 행위한 그 매수인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공신력이 없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효과에 있어서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있습니다. 공신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분설해서 얘기하자면,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실체적 하자, 그러니까 집행채권이 부존재한다든지, 또 집행채권이 이제 소멸했다든지, 또는 또 변제를 유예했다든지, 어떤 집행채권의 실체법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실체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매각 허가라든지, 그다음에 그 매각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이의 신청이라든지 항고 같은 것들을 강제 경매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이 이미 있잖아요. 집행 권한이니까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과 대등한 효력을 가진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그런 실체적인 하자를 이유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허락하고, 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라든지, 또 결정에 대한 항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은 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집행 권한을 경매 절차에서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강제 경매에 있어서는 어떤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그런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청구 이의해소. 그러니까 집행권을 뒤집으려면 청구 이의해소라는 소송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뒤집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구 이의해소에 의하지 않는 한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뭐 그런 거 다툴 수가 없다. 경매 결과를 다툴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신력이 이제 있다. 그거는 이제 그 집행 권한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고,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자면,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실체적 하자가 뭐가 있겠어요? 담보권 있죠, 담보권. 담보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 있을 텐데, 담보권이 담보하는 그 채권이 있을 텐데, 그 채권의 실체법, 민법이나 어떤 그런 권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리 관계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면 경매 개시 결정에 이제 이의를 할 수가 있고, 또 매각 허가가 있었다면은 매각 허가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의 신청이 없었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 또 이제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의 경매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민사집행법 267조가 있어요. 이제 그 임의 경매는 공신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예외로서 민사집행법 267조가 있는데, 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찬가지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이 취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체법상 하자가 없는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면은, 그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변제 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이 되고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되었다면은 매수인은 적법히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취지입니다. 267조에.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그 저당권이 있어가지고 저당권에 의해서 이제 그 임의 경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후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저당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빚을 갚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갚아놓고 뭐 경매 개시 결정이 이의라든지 할 수 있는데 또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즉시 항고 같은 걸 하지 않고 다 진행이 돼가지고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해버렸어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또 이제 그걸 뒤집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있고 이제 판례도 이제 그 사행위 관련해 가지고 뭐 판례가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이 이미 입찰 절차에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는 낙찰인의 소유권 추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행위로 인정돼 가지고 저당권 설정행위가 그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제 그 소유권 추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판례도 있어서 이제 그것이 예외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사행 취소등이 상대효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은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식적 효과를 인정할 수가 없지만 집행 권한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할 수가 없지만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재판을 통하지 않고 그냥 그 사인의 담보권 실행으로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신력을 인정할 수가 이제 그 있다. 공신력이 인정할 수가 없다. 거꾸로 됐죠. 강제 경매는 공신력이 있지만은 임의 경매 같은 경우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 권한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또 발송송달의 특례 이런 게 있어요. 자산 캠코 있잖아요. 자산관리공사 법에 의하면은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강제경매는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의 정지 사유가 민사집행법에 이제 강제경매는 49조에서 1호에 6호까지. 그다음에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같은 266조 1항에서 1호에서 5호까지 이제 정지 사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다르기 때문에 그 강제경매는 이제 그 집행 권한에 의해 가지고 신청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집행 권한이 없다든지 집행 권한인 판결이 취소된다든지 뭐 그런 그 뭐 어떤 청구 이해소가 제기됐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정지 명령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지 사유가 되는 거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같은 경우는 그 재판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르게 담보권을 부정하는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지 사유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고 이제 여기까지 봤고 이제 우금도 참여관님의 책에는 이제 신법에 바뀐 경매 용어 해가지고 뭐 어떻게 나오고 법원 경매 장단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장단점 정도는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시세에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물건 정보가 명확하고 안정성이 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기관이 감정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가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라든지 이제 현황조사서 같은 경우에 임대차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문주를 누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 매매보다 안정적이다. 믿을 수가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 국가기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구역에 있는 그 토지나 어떤 그런 것들이 경매에 나왔을 경우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고 투자 방법이 자금 활용 방법이 다양하다. 뭐 지분 가치의 공동 투자도 할 수가 있고 뭐 이렇다 이런 내용 같고 그다음 경매 지식의 습득과 수익의 창출 공부할 수 있다. 경매하다 보면 뭐 이런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소유권 취득 후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정리가 용이하다. 아까도 잠깐 얼핏 얘기했나 안 했나? 나중에 얘기할 건데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등기된 권리는 모두 말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점은 권리 분석이 어렵다. 경매 전반적인 전문 지식이 요구되고 좋은 물건 같은 경매다 보니까 경매는 기본적으로 매매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물건들이 넘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들 주거용 부동산 같은 역세권에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브랜드 아파트 이런 것들은 경쟁이 과열하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감정평가가 기본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 경매 신청이 있고 초기 단계의 감정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매 진행 과정에서 이제 그 변경이라든지 뭐 매각일이 연기되고 뭐 이런 사항 때문에 감정평가 시점하고 실제로 매각되는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를 해요.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 평균 6개월 정도, 길면 뭐 몇 년까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시세보다 비싸게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매 부동산의 취득까지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소돼 버릴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뭐 이신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애써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매각대금 다 납부했는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기 뭐 없어져 취소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봅니다, 그런 경우들은. 그 다음에 매각대금 납부 후에도 인도 및 명도가 어렵다. 그렇죠? 이제 인도명령 제도가 이제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서 비교적 간이하게 명도소송 거치지 않고도 이제 그 명도를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공매는 또 그런 게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 공매에는 그런 게 없는데 경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경매를 규율하는 민사집행법 편제는, 이제 운도차변 책에 보면은 편제는 아까도 얘기 잠깐 드렸는데, 부동산 강제 집행해가지고 강제 경매에 대해서 쭉 규정해 놓고 있고, 그 강제 경매에 규정해 놓은 거를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이제 준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온다. 그 전에는 이제 부동산 강제 집행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집행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앞서 좀 나오고, 나중에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게 민사 집행법이다. 뭐 이런 정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 경매의 인원 구성과 업무 담당은 뭐 계장님 있고 이제 판사님 계시고 그다음 집행관님 계시고 뭐 이런 정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법원 경매가 무엇인지는 이제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고 승계취득의 성질을 가진다. 경매 종류에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는데, 그 차이는 집행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차이다. 임의 경매에는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가 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실질적 경매다. 이 정도고, 그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공시적 효과에 있어서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집행권원,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에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지만, 그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로서 267조 같은 경우는 규정돼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차이가 그 정도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 장점은 명확하고, 그다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규제를 피할 수가 있고, 토지거래와 같은, 그리고 이제 그 등기 무상 권리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단점은 이제 권리 분석이 어렵다. 그다음에 경쟁이 과열될 수가 있다. 최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매부동산 취득까지 많은 변수가 존재를 한다. 또 그다음에 그 명도가 어렵다. 이런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도 참여관님 책에 보면은 이제 2강은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인데, 이건 공매니까 뭐 특별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위탁받아가지고 실시하는 게 공매인데, 약간 구별을 해야 될 점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도명령 제도가 이제 없다. 공매에는 이런 정도 얘기고, 이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의 제출 기간이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매에서 가장 큰 특징은, 법원 경매에는 이제 그 기일 입찰만 있고 기간 입찰이 없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전자 입찰, 온비드에서 전자 입찰 공매를 한다. 고인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타 다른 뭐 자질구레한 어떤 차이가 좀 있다. 뭐 이 정도 알면 되니까 나중에 공매 공부를 하실 때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강은 법원 경매 물건 찾기인데, 이거는 저희 이제 필로스 옥션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제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 이제 무료 예, 무료 사이트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지자 들어가는 이제 유료 사이트들 있죠. 예, 유료 사이트들을 활용하시면 거나 이제 사설 경매 정보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 법원 경매 홈페이지가 이제 있습니다. courtauction.go.kr, 이게 이제 대법원 이제 법원 경매 홈페이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거기서 이제 보셔도 되고, 되게 보기 어려우니까 유료 사이트나 이런 것들 많이 보는 거겠죠. 크로스 옵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3강까지, 그래서 우등도 참여관 책 1권 3강까지 본고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4강부터 법원 경매 절차에 개요해가지고 아까 서론에서 잠깐 봤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